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포의 붙임머리. 두벌 규정이 엄격했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터라 짧은 단발머리로 사회생활을 하려니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기르려고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는데 붙임머리를 알게 되어 곧바로 시술하였습니다. 머리가 길어지니 여성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생기고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술하고 나서 며칠 후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갑해서 눈을 뜨면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자꾸 엉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자다가 깨어나니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또 목이 갑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머리끈을 찾았는데 머리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심해졌지만 아깝기도 하고 긴 머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며칠도 못 가서 묻힌 머리를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말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왼쪽 뺨이 간질간질해서 보니 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창문도 닫혀 있었고 방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불을 켜려고 일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뒷머리를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바닥에 붙인 머리가 한 움큼 뽑혀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실리콘으로 붙인 거라 열이 없으면 제거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부인과의 아기들.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2층 복도 끝에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당직실이 있고 수술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당직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당직실에는 수술실 방향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 창문을 닫는 걸 잊었습니다. 여하튼 옷을 갈아입는데 창문으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지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중이라 깜짝 놀란 저는 창문을 확 닫아버렸고 옷을 입고 다시 열어보니 그 검은 물체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쓰여진 문을 향해 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1층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2층에 올라오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2층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원장님의 회진이 없으신 날이고 2층에 올라온 사람이 없었기에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다른 선생님께 어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너도 봤니? 나도 기구를 씻으러 세면대에 있으면 뭔가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 서너 번 본 것 같아.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쓰여진 곳은 중절수술 후에 아기들을 수술실의 냉장고에 넣어놓는 곳입니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혹시 죽은 아기들이 외로운 나머지 떠돌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밤의 손톱.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평소 잠을 잘 설치는 친구여서 새벽에도 자주 깨곤 했습니다. 그날도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안방에서 손톱을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출장에 가셔서 안방에는 어머니밖에 안 계셨는데 평소 어머니께서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고 말씀하신 터라 왠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톱 깎는 소리가 오래 들렸습니다. 분명 10손가락을 다 깎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는데 친구는 그 소리가 신경 쓰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물이라도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안방을 보니
어머니께서 책상 밑에서 쭈그리고 등을 돌린 채 손톱을 깎고 계셨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안방에 가면서 물어보는데 문득 침대를 보니 어머니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 불을 켜니 책상 밑에 그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엄마의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자려고 했는데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등을 돌려 책상을 바라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잠들었고 그 이후로 그 손톱 깎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학생의 죽음. 저희 학교에는 군자관이라고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계속된 징계축으로 인해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입학한 98년 당시에는 건물 가운데에 계단과 더불어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할 이야기는 바로 이 경사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90년대 당시 군자관에서는 인문대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문대 학생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발작하면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는데 워낙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데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에 몇몇 학생들이 군자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발작을 일으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짜증이 났지만 그냥 공부를 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기에 별 생각 없이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순찰을 돌던 수위 아저씨는 군자관 2층과 3층 사이의 경사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지만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3층 복도에서 발작을 일으켜 뛰어다니던 중에 경사로 근처에서 1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던 중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족인지 투신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실족으로 인한 사고이고 3층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사로를 기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죽음이 잊혀진 1년 후에 어느 날에 밤늦게까지 군자관 1층에서 작업하던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을 가던 중에 어둡고 후미진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는 여자를 보고 비명과 함께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긴 머리를 하고 경사로를 아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형태의 무엇을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 후 밤에는 아무도 혼자 그 경사로에는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저도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